안녕하세요. 미니박사 오팀장입니다. 수입차 구매를 처음 해보시거나 수입차 구매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차를 구입하실 때 어떤 방식이 나한테 익숙할까 하는 생각하고, 혹시 이 영업사원이 나한테 정말 정직하게 판매를 하는 게 맞을까 하는 일말의 의심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동일한 수입차 브랜드의 동일한 차종을 구매를 하게 되더라도 어떤 분은 싸게 샀다고 하고 어떤 분은 비싸게 샀다고 막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나에게 맞는 구매 조건이 어떤 방식인지에 대한 확신은 조금 생기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수입차 알고 사자, 바로 첫 번째 영상 리스 편입니다. 신차를 구매하는 방식은 크게 보면 4가지가 있습니다. 현금 일시불, 그리고 파이낸스를 이용한 할부 방식, 그리고 리스, 렌트, 이렇게 총 4가지 방식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먼저 이 리스 편을 올려보고 반응이 좋으면 나머지 구매 방식에 대한 것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의 개념부터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리스의 사전적 의미는 대여하다, 대여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캐피탈사에서 구매한 차량을 실제로 운용하는 사람이 빌려서 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신차 리스로 차를 사게 되면 첫 번째로 자동차 등록증 상에 실운용자의 인적사항이 찍히지는 않습니다. 자, 리스의 종류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이렇게 2가지 방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등록증상의 명의가 캐피탈사의 명의라는 점 하나입니다. 금융리스의 진행 방식은 할부와 동일합니다. 자, 차값이 이렇게 1%부터 100%까지 있다고 가정할게요. 선납금은 일부 금액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할부 개월수대로 끊어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 남은 대출 신청 금액에 대한 이자 계산 방식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금융리스는 어떤 분들이 이용하는가에 적합한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명의를 감추고 싶은 분이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불법적인 일로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니고,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내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차를 내 명의로 타게 되면 뭔가 세무적인 페널티가 많이 주어지는 경우도 존재를 하겠죠. 그런 분들이 이제 금융리스를 이용해서 차량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차량을 구매할 때 금융리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금융리스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실제로 리스를 이용하셨을 때 대다수 분들이 생각하시는 운용리스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용리스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 부분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운용리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분들이 대다수로 이용을 하십니다. 내가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가 아닌데 리스를 이용한다? 정말 디테일하게 상담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니까,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웬만해서는 현금과 할부 쪽으로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이신 분들도 신차 구매를 하시기 전에 꼭 기장을 맡기시는 세무사분께 내가 신차를 사려고 한다, 어떤 방식으로 구매를 하는 게 나한테 적합할까요? 이렇게 한번 먼저 말씀을 물어보시고 세무사분께서 추천해 주시는 방식으로 차량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왜 리스로 구매를 하실까요? 바로 비용 처리 목적입니다. 내가 이 신차를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이 신차의 운용 방식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필요하기 때문에 차량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장 운영의 목적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월 납입료 및 차량 운용에 대한 제반적인 비용들을 세금 계산서로 비용 처리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차량을 구매를 했는데 실제로 이 사업장 운영과 관계없는 사람이 이 차량을 타고 있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비용 처리한 금액들을 굉장히 많이 플러스 알파로 토해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표자의 명의로 리스 차량을 구매했으나 실제로 타실 분들은 가족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만약 아내분 혹은 자제분이 법인 리스 차량을 타고 다니는 경우에는 운용자가 실제로 타는 사람이 주주명부상에 등재가 되어 있거나 임직원이어야만 합니다. 꼭 참고해 주세요. 운용 리스는 어떤 분들이 이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이쯤으로 하고 운용 리스 견적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용 리스의 이용 방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납금 방식이고 두 번째는 보증금 방식입니다. 자, 두 가지 다 30% 납부 기준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선납금 납부 방식은 할부랑 동일한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차값이 이렇게 동일하게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선납금 30%를 이렇게 납부를 하게 되고 나머지가 대출 신청 금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납금을 많이 납부하시면 많이 납부하실수록 여기 금액이 해당 퍼센테이지가 커지기 때문에 실제로 대출 신청 금액과 월납임료는 극단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선납금을 그러면 많이 납부하면 많이 납부할수록 월납임료가 싸지기 때문에 저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되게 모순적인 이야기인 게 리스를 실행하시는 분들은 월 납입료에 대한 부분만 계산서로 비용 처리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선납금을 많이 내서 월납입료가 막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연간 비용으로 환산을 해도 비용 처리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납금을 무조건 많이 납부하는 게 나한테 유리하다. 이것도 무조건 좋지만은 않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증금 방식은 쉽게 말씀드리면 부동산 월세 계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보증금을 내가 많이 넣는다고 해서 이렇게 선납금처럼 월 납입료가 극단적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고 보증금은 납부 금액과 상관없이 전체 금액이 다 대출 신청 금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리스를 많이 이용해 보셨던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보증금 형태로 차량을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요. 왜 보증금 형태로 구매하시냐 하면 보증금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전체적인 대출 신청 금액에 대한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 만기 시점에 차량을 반납하게 된다면 내가 납입한 보증금은 이제 돌려받게 되는 거고 만약에 차량을 인수하게 된다라고 하면 기존에 납부했던 보증금과 잔존 가치를 계산을 해서 그 차액만 부담을 하던지 아니면 보증금을 더 많이 납부를 하셨으면 차액을 돌려받게 되던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방금 제가 잔존 가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리스를 이용을 하실 때 잔존 가치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잔존 가치란 뭐냐? 이 잔존 가치는 줄여서 잔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자, 이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차량을 예를 들어서 36개월로 탄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36개월 동안 차량을 이용하시다 보면은 계약 시기가 끝나는 시점이 이제 이쯤으로 잡으시면 되는데 해당 시기만큼 감가상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36개월 기준으로 3년 동안 감가상각이 발생이 되다 보면 3년 뒤 해당 차량의 중고차 금액이 산정이 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잔존가치 금액입니다. 자, 이 정도 금액이 잔존가치가 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중고차 가격 방어가 잘 되는 모델들은 잔존가치가 조금 더 높게 책정이 되게 되고 방어가 잘 안 되는 차량들은 잔존가치의 비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선납금 방식과 보증금 방식 그리고 잔존가치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나중에 차량 딜러분들과 견적 상담을 하실 때 아예 모르고 견적을 받으시면 이해가 잘 안 되고 조금 딜러와의 신뢰관계가 좀 형성이 잘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만 잘 이해를 하시고 상담을 받으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맞는 견적서는 어떤 방식이 될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올려드리는 현재 기준으로 세금 계산서로 비용 처리받을 수 있는 연간 최대 한도 금액은 800만 원이고 차량 운용에 대한 부대 비용으로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1,500만 원까지 연간 비용 처리를 차량 한 대당 받을 수 있는데 이 차량에 대한 비용 처리는 중복으로 다 적용이 가능하다는 부분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차량 가액에 대한 비용 처리 금액은 연간 8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를 이제 월로 환산을 하게 되면 대략 한 달에 68만 원 정도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월납입료를 그냥 68만 원으로 맞추고 모자라는 비용을 선납금으로 지불하는 형태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벤츠 S클래스, G90, 이런 BMW 7 시리즈 같은 이런 차량들이 법인 차량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고가의 수입차들은 월납입료를 아무리 많이 내도 월 68만 원으로 월납입료를 절대 맞출 수 없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타는 이유가 뭐냐? 연간 800만 원짜리 계산서 처리 금액보다 월 리스료를 많이 내는 경우에는 해당 리스 계약이 끝난 후에 남는 비용을 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법인당 한 대만 비용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대를 사게 되면 여러 대를 중복해서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차량으로 3년마다 혹은 5년마다 주기적으로 차량을 교체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이자 부담을 줄이고 추후 차량 인수 시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도록 보증금 형태로 납부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운용 리스는 정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님 모두에게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한 견적서를 산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혹시나 미니를 리스로 이용하실 고객님이 계시다면 위에 이제 연락처를 기재해 놓을 테니까 위에 있는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주시고 전반적인 고객님의 상황에 대해서 꼼꼼하게 상담 후에 견적서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리스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아래 댓글에 편하게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즉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게 되면 보시는 분들도 피로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굵직굵직한 부분만 포인트로 찝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미니쿠퍼 구매 문의는 미니박사 오팀장 잊지 말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